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은 테스트가 가볍게 있고요. 특강을 끝내는 기념으로 이렇게 체크 좀 해봐야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문제 40분 정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1시 반인 거 아시죠? 까먹지 마세요. 또 나중에 2시 아니었어요 이제 하지 마시고 1시 반부터 시작하셔서 2시간 반은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은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내일 안 올 건데요. 자,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니네 시험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어쨌든 간에 들어가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되는 단원인데 저 선생님 좀 아직 기본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야, 그놈의 기본기는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거냐? 숙제를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면 오늘이랑 내일 아침 정도에 복습을 충분히 하시고, 자, 우리가 그 숙제 검사를 책에다 하는 이유, 책에 틀렸고 맞았고가 파악되어야 되는 이유, 복습을 할 때는 쫙쫙 넘기면서 틀린 거 위주로만 쫙쫙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세모칸 치는 게 많다? 세모칸 위주로 보셔도 돼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훨씬 더 세이브 되죠. 굳이 동그라미 친 걸 또 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1등급 수준의 문제는 안 냅니다. 정확하게 노멀 위주로 낼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어려운 게 터프 정도 되긴 할 텐데 행복한 1등급 수준의 문제는 하나도 안 낼 거고 20문제를 극한부터 연속, 지금 우리 이제 빠짐없이 다 해왔으니까 그죠? 다 할 거고 내일 아마 30분 정도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면 오늘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찔끔 나갈 것 같은데 얘가 좀 문제인데 찔끔 나가더라도 일단은 백시 테스트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보는 백시 테스트는 접선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좀 나가긴 할 텐데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본격적인 얘기를 다음 주부터 진행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백시 테스트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그 다음 주 그 주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줄여서 백시 테스트가 나갑니다. 근데 함수의 그래프가 접선이랑 그 다음에 그 앞에 미분법까지 합친 것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능의 킬러 문제는 3, 4차 함수 그래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분법이 될지 적분법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신 준비할 때 기본기를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내년에 이제 수능 준비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학교 시험에 그 정도 나오나요? 아니요, 학교 시험 그 정도는 안 나와요. 그 정도 되면 그죠? 여기 있는 애들 100점 맞고 100점이란다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나중에 그 1월달 내년 1월달 넘어갈 때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셔야 될 상황은 내일 백시 테스트에 추가되셔야 될 내용 활용 1, 2, 3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1, 2, 3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접선의 유형 1, 2, 3을 써드렸고요. 그죠? 접선의 유형 1, 2, 3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활용 1, 2, 3을 적으면서 활용 1, 2, 3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활용 1번입니다. 자, y fx와 y gx가 교점이 생긴다, 만난다, 이런 식의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나왔어요. 단어가.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뭐였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뭐 하는 거였죠? 연립하시는 거였죠. 그럼 우리 써면이 마지막으로 이틀 남았으니까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교점의 x좌표를 근거로 하는 만점식. 그쵸.
이제 2년 만에 이제 겨우 외웠어요. 알겠어요. 교점의 x 좌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저런 거 잘하는데요. 틀리기만 해. 이따 보자.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돌고 도는 건데 부각되는 단어를 따로 있는 것뿐인 거지. 자,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 두 개를 줄 건데 어떻게 두 개를 줄 거냐면 통과하는 직선 하나 줄 거고요. 밖에 있는 직선 하나 줄 거예요. 당연히 평행하겠죠. 질문. 곡선 밖에 있는 이 노란색 직선에서부터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에 최 속값을 물어본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네랑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하나 딱 그어볼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쉣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쫙쭉 그어봅시다. 자, 1, 2, 3, 4, 5번 중에 제일 짧은 건 누가 봐도 2번이죠. 그래서 곡선 밖에 통과하는 직선과 곡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은 접점이 위치한 지점이다 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통과하는 직선이야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에 뭘 물어본다고요? 대값을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최소값을 안 물어봐요? 아니 몇 번을 얘기해. 통과했다니까? 통과했으면 거리 최소값은 빵이겠지. 그걸 뭐하러 물어봐. 미친놈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점을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얘도 동일하게 1, 2, 3, 4, 5입니다. 제일 원 길이가 뭐예요? 똑같이? 2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는 직선이든 통과하지 않는 직선이든 그죠? 어떤 직선이 나왔을 때 곡선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이나 또는 최대값은 그 친구의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이 접점에서 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게 활용 2번입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활용 3번은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원입니다. 원에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다고 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 주면 되냐면 이 접하는 접점에서 수직인 직선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저 파란색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느냐?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걸 조금만 위로 올려서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에서 여기까지는 이등분삼각형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가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잖아. 이등분선이니까. 괜찮겠어요? 그럼 이걸 평행하게 이동한 상황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접하는 지점이 딱 한 점에서 온다면 이 점이 되는 건데 다 알다시피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수직 이등분선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접점에서의 접선의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이선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니네가 별것도 아니네 병신 이럴 수 있는데 막상 니네가 못 푼다니까. 니네가 거꾸로 요거 쳐먹어요. 자, 그러면 저 친구들이 적용되는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13번이에요) 빨리 풀어보세요. 613번 617번 620번 빨리 풀어주십시오.
633번. 하고 이 정도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일까지니까 많이 내진 않을게요, 과제를. 오늘 과제는 유형 13번까지입니다. 6개 유형. 여섯 개 안 되나요? 8번부터죠? 8, 9, 10, 11, 12, 13 6개 유형.
자, 자기 다 풀었다. 자, 질문 먹겠습니다. 질문 더 없나요? 질문 20번이요. 20번 또 45번 또 17번 하나 하죠. 자, 앞에 봅시다. 자, 세 문제하고 오늘 끝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가겠습니다. 내일 또 1시간에 오셔야 되니까. 자, 28번은 제가 안 넣었나요? 안 넣었군요. 어차피 숙제를 해오면 되니까. 자, 갑니다. 617번 갑니다. 앞에 보세요. 617번인데요. 자, 이 친구 이렇게 삼차함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잘 들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저 친구를 푸는 방법을 굉장히 무식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3차함수 다음 주 정도 지나서 3차함수에 대해서 좀 배우셨다면 이 친구는 솔직히 풀이가 5초면 돼요. 뻥 안 치고.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정석적인 풀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볼 때 와 진짜 이게 졸라 저걸 외워야 되는구나, 저걸 외우면 저게 졸라 빠르구나 라는 걸 느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내용은 그러니까 어느 이강 선생님을 보든지 간에 똑같은 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듣고 나서 저 친구를 적용시키지 못하거든요. 그 적용시키는 과정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차피 학원을 다니는 거죠. 한 번 본다고 되는 거면 말씀드렸지만 학원 다닐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1,-4예요. 이렇게 지나는 접선의 상황에서, 자, 얘가 A고요, 얘가 B고, 얘가 C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해달라는 건 A, B 대 BC의 길이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얘기 또 나오죠. 지금 오늘 고3 할 때도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직선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선형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형성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어딘가로 수선의 방을 뚫었을 때, 자, AB라는 이 길이의 비율과 BC라는 이 길이의 비율을 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A', B', C'로 떨군다면 AB 대 BC의 비율은 A', B' 대 B', C'의 비율과 같아요. 이유는 뭐예요? 삼각형의 닮음.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 아니야? 두 개 닮음인 거. 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건 당연히 y 빼기 4는 x 빼기 1 쓰시고, 자, f'x가 뭐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5니까 그대로 1을 넣어주신다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 4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빠르니까. 그런데 얘랑 3차 함수가 또 만나는 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또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연립을 하셔야 돼요. 연립.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빼시면 되겠죠? x의 세제곱 여기서 뺐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느낌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미 니네가 접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1로 될 거예요. 안 되면 이상한 겁니다. 자, 1 됐죠? 마찬가지. 딱 됐으면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2, 여기 x좌표는 0, 여기 x좌표는 1인 거니까 AB 대 BC의 비율이 1대 2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직선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 선형성이 있다라는 거, 어디로 수선의 발을 떨고 들어도 그
그 친구들이 이루는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3 때도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20번 볼까요? 620번. 자, AB와 평행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무슨 유형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유형인 거예요. 그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저희가 니네 그 접선에 대한 이야기 외웠잖아요. 왜 외웠을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한 양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 저걸 어떻게 풀지? 이걸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디테일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그거예요. 딱 뭐 하는 거냐면 유형별로 쪼갰죠. 자, 문제 보세요. 곡선 몇 개 있습니까?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주어져 있는 건 0,1과 1,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직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유형 1번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형태. 그런데 접선 문제네? 접선 문제면 머릿속에 뭐가 싹 스쳐야 된다고? 접점이 있냐 없냐?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나왔어요. 그죠? 접점 어디 나와 있어요? 접점 안 나와 있어요. 단 P라는 점이 접점인 것 같아. 그 정도 느낌?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뭐 하시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 이렇게 지나는 이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것 같고 얘랑 평행한 직선이 싹 지나갔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하시면 얘가 t, 마이너스 t0 플러스 1이라는 접점을 가정하시고 그죠? f't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끝. 근데 뭐야? 이 붙여봐. 이거 아닌가? t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 이거 뭐야? 2분의 1,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대로 들어갑니다. y 빼기 4분의 3은 x 빼기 2분의 1 쓰시고 마이너스 1 그대로 들어가주시면 바로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끝. L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3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5 되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끝이 맞습니다. 이게 620번. A랑 B를 더하시면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4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 라스트 645번. 자, 645번 나기 전에 638번도 잠깐 봅시다. 638. 자, 문제 봅니다. 638 밑에 쓸게요. 638번인데 거기 이런 식의 상추 함수가 지나갔습니다. 여기 아닌데요. y 꼴 x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럼 문제 좀 보세요. 여기가 5고 여기가 n인데 뭘 구해달라고 돼 있어요? P라는 점에 x좌표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인데 와우! 이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이 P래요. 그때 x좌표가 뭐라고요? 2분의 1. 됐어요? 근데 니네 눈에는 이게 처음 보거나 조금 이게 기본기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저게 안 보일 수 있다니까. 뭐가 보였어야 되는 거냐? 곡선이야. y 꼴 x가 통과했어. 최대값이래. 그럼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이라니까 여기가. 그 친구에 뭘 준 거야? x좌표. 그럼 니네가 구해줘야 될 건 f 프라임 뭐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값이 1이라는 걸 구해주는 거야. 생각이 이렇게 이해해줘야지.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친구 할 줄 알잖아요. 안미분 D, 등미분한 a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합성함수 미분을 괜히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x 대단히 괜찮을까요? 그러고 나서 x에 뭘 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그대로 넣으신다면 2분의 1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9죠. 자,
자 2분의 1 넣어봅시다. 지워질 거고 2분의 1 들어갔어요. 얼마? 2분의 1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2분의 3a 되는 건가요? 너무 빨라요? 그럼 얘는 4분의 얼마? 3a가 1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 3분의 4 이렇게 되시면서 끝이 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너무 빠를까요? 그리고 라스트 645번. 자 645번 이거 무슨 유형입니까? 자 이거 내일 백지 테스트 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645번 보세요. 거기서 키워드 좀 적어볼까요? 0,-3에서 근. 자 에서 근의 밑줄. 에서 그은의 밑줄. 자, 그 단어의 뉘앙스가 들어오나요? 자,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뭔 소리야? 뉘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얘는 그러면 유형 몇 번? 3번. 제3의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그 친구를 풀이하는 방법은 순서를 정해드렸어요. 스텝 1, T,FT를 가정하시고 그 T,FT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지난한 점이 뭐였기 때문에 0,-3이었기 때문에 0,-3을 대입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시퀀스예요. 됐습니까? 그냥 빠르게 가죠.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645 바로 들어갑니다. y 빼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3t의 제곱에 x 빼기 t 얘가 0,-3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빼기 t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바뀌시는 거죠. 되겠습니까? 넘겨주신다면 2t의 세제곱이 얼마? 2 되는 거니까 t의 세제곱이 얼마? 1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접점의 x좌표가 뭐라는 게? 1이라는 게 바로 보이겠죠. 접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게 바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1 넣어주시면 그 접선의 x좌표를 구하라는 거니까 투자리 1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y 빼기 0은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1이 3에 x 빼기 1 이렇게 되시는 거고 x절편을 구하라 했으니까 y 0 넣으면 되겠죠? y 0 넣으면 되겠죠? 그럼 x는 뭐가 나와요? 1 나오네요. 될까요? 그러면 x절편이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기가 끝나게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까? 너무 빠르실까요? 이런 식의 시퀀스였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주시고 거기서 키워드 잘 잡으셔야 돼요. 에서 그은 접선이라면 별일 없으면 제3의 점에서 그은 접선입니다. 시퀀스는 접점 과정, 접점에 대한 접선 만들어 주시고 지나는 점 넣어주시면 t의 값을 결정할 수 있는 방정식이 여기 이 친구처럼 완성이 됩니다. t의 값 구하셔서 접점의 x좌표 구하시면 끝. 되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거의 기계처럼 풀 수 있는 나눠지기 때문에 기계처럼 푸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생각 없이 쪼르륵 풀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한답시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시험은 조지는 거예요. 오케이? 생각이 필요 없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고난이도 문제일 수 있지만 저희는 이미 유형을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풀이가 기계처럼 쫘라락 풀린다면 시간 세이브가 훨씬 될 거고 세이브된 시간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푸시면 2학기 성적은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 13번까지고요. 유형 13번까지 해오시고 내일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 안 된 친구들이랑 깜지 써야 되는 친구들은 깜지 쓰고 가시고요. 저 12번 다 했어요. 네. 지금 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백시 테스트 내용을 못 외우시면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그래서 백시 테스트 솔직히 안 외워주신 분들은 매일 외워야지 하고 하시다가 안 외워지거든요. 그냥 지금 깜지 쓰고 가세요. 나중에 웃으면서 가지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